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 물이 부족해지는 순간 몸은 즉각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만성 탈수는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마신 물 한 잔은 몸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혈압을 낮추고 몸의 균형을 되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법이죠. 문제는 양이 아니라 방법. 무작정 마시는 물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국대학교 의대 가정의학과 오상호 교수, 경희대학교 한의대 한방재활의학과 송미연 교수, 한명숙 요리연구가와 함께 내 몸에 약이 되는 물 마시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보약 같은 물 건강법입니다. 우리 물 매일 마시잖아요. 수시로 마시는데 이 물 어떻게 하면 정말 보약처럼 마실 수 있는지 건강관리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마시는 음료가 어떤 거예요? 저의 아침 루틴을 소개해드릴까요? 저는 워낙 좀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양치를 하고 전기포트를 딱 눌러요. 그래서 네. 물을 막 끓이면 따뜻한 물과 찬물을 좀 섞어서 음양탕을 만들어서 유산균이랑 같이 먹어요. 유산균까지 드세요? 목소리는 왜 바뀌는 거예요? 그러게요. 괜히 좀 네. 우아한 척을 해봤네요. 아이고. 종현 씨는 뭐 먹어요? 저는 사실 커피 먹는데요. 재롱 씨는 뭐 드세요? 저렇게 설명해야 되나? 저는 성장 발육 기간이어서 성장기여서 키가 좀 더라도 크고 싶은 마음에 당당하게 우유를 마십니다. 우유. 아들들 주면서 같이 드시나 보다. 아들보다 제가 더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 건 다 좋은 거거든요. 제가 먹는데 아니, 중요한 건 우리 교수님들이 지금 들으셨을 때 네. 저희 셋 중에 한 명을 좀 골라주세요. 이 사람은 좀 지금 잘못하고 있다. 혼나야 되겠다. 아이고 이거 서로 도토기 키재기 수준이라서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분을 좀 골라주시면 좋겠네요. 콕 집는다고요. 네. 집어주세요 그냥. 가장 안 좋은 거? 제가 볼 때는 김정현 아나운서님. 커피가요? 네, 커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먹는 습관이 가장 안 좋습니다. 밤 사이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이 커피는 이뇨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수분을 손실하게 되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는 커피 먹는 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유, 특히나 커피도 늘 아이스로 마시잖아요. 차갑게. 맞아요. 아침에도 어떻게든 차갑게 먹으려고 해서 마시는데 이제 좀 물로 바꿔야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물이야말로 정말 그냥 늘 물, 그냥 매일 자주 그냥 마시는 건데 물 마시는데도 특별히 뭐 좀 주의해야 할 게 있나요? 네, 물론 있죠. 근데 혹시 세 분 혹시 건강상 여러 문제로 이런 점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게 있긴 있나요? 저 있어요. 저는 좀 어릴 때부터 잠을 잘 못 자는 편이라서 잠을 좀 잘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네. 저는 좀 예민한 편이라 그런지 조금 피곤하거나 신경 쓰이는 문제 있으면 바로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 저는 하루가 다르게 군살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보고 방 빼라 그래도 전혀 뺄 마음이 없는 애들 같습니다. 그거 우유 아침에 많이 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유살인가? 이거 오늘 잘 나왔네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 잘 따라하시면은 네. 세 분 모두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하신 그 말씀 진실이어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실이십니까? 약속 드려야죠. 우리 몸에 어떤 질병들이 있었고 이거 예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물 마시기만으로도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니까 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근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뭐 여름에야 탈수가 많이 오고는 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겨울에도 물 마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겨울에 물 마시는 게 더 중요해요. 겨울에 온도도 낮고 습도도 낮아서 갈증을 조금 덜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물을 찾아서 먹는데 겨울철에는 일부러 물을 찾아서 마시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겨울철에 실내 난방을 계속 하다 보면 건조해져요. 말하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수분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목마를 때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일부러 물을 찾아서 먹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들어보니까 일부러 의식적으로 막 나 물 먹어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왜냐면 몸이 물을 원하면 갈증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련히 알아서 물이 땡긴다 이러면 먹게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알아봐야 될 몸의 증상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 화면에 나올 것 같은데요. 먼저 입냄새가 나거나 입이 마른 경우,
또 피부가 건조하거나 피부 탄력이 저하된 경우, 그다음에 달콤한 음식이 생각나서 허기가 자주 질 경우, 또 두통이 있고 피로하기도 합니다. 탈수 증상이 생기면은. 그다음 무엇보다도 소변색이 진해지면은 혹시 탈수 증상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 뭐 해당되는 거 있어요? 저는 저보다 김소리 아나운서가 달콤한 음식이 당긴다를 보고 물이 많이 부족하실까? 저도 완전 놀랐어요. 저는 늘 단 게 먹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늘 나름 참고는 있는데 그게 물 부족 때문이었나? 처음으로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예, 지금 대표적인 탈수 증상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증상이 없이 아나운서님처럼 이렇게 입이 마르고 그다음 달콤한 음식이 생각나는 경우도 탈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가 3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만성 탈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만성 탈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요. 저는 저 입냄새가 좀 걱정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저도 지금 해당 사항을 보니까 만성 탈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럼 만성 탈수면 물이 얼마나 부족한 거예요, 몸에? 네, 만성 탈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이상 약 2%의 수분이 부족한 상태를 말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만성 탈수가 와도 갈증을 느끼는 기능이 조금 떨어져서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 상태를 제가 요거 생수병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 체중이 50kg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500cc 2개, 1리터 정도의 물을 보충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60kg이다 하면 1.2리터, 70kg이다 하면 1.4리터 정도의 수분을 보충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갈증을 느끼는 정도가 좀 특히나 약간 아픔도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통증도. 그쵸. 너무 천차만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이군이 있는데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는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탈수의 위험이 많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신경이 이제 갈증에 대한 반응이 아무래도 무뎌지기 때문인데요. 탈수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표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체중 기준으로 한 2% 정도 빠지면 불쾌감과 식욕 감소가 생기고요, 4% 정도 빠지면 운동 능력 감소, 소변량 감소, 무력감이 생기고요, 6%부터는 좀 심각해집니다. 맥박 호흡수가 증가하고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8% 이상에서는 극심한 무력감과 현기증이 생길 수 있고 10% 이상에서는 심한 경우 사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은 요실금이라든지 전립선 비대증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물을 안 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아주 심한 단계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수분 보충, 탈수 증상을 예방하는 거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탈수 환자만의 어떤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저도 임상에서 이제 어르신들 환자를 보다 보면은 의외로 만성 탈수인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스스로는 물을 많이 마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을 드시나요? 라고 여쭤보면은 주로 커피라든지 녹차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커피, 녹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뇨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더 챙겨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지럽다든지 아니면 소변량이 줄었다든지 변비가 있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만성 탈수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목마르기 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먹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나이가 들수록 탈수의 위험성을 늘 좀 염두에 두고 신경을 써야겠다 싶은데요. 자, 티버 반응 살펴보면서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 보죠. 티버캐스터 김재동입니다. 댓글 반응이 뜨겁습니다.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냠냠 박사님, 오늘은 물이네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영양제 먹고 시작해요. 이것도 물이랑 먹으니까 좋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몸짱 먹장님, 요즘 너무 건조해서 물 없인 못 살아요. 하하. 건강에도 도움되는 물 마시기 집중할게요 하셨습니다. 잘 마셔야 됩니다. 위버맨시님, 맹물 마시고 무물 보러 왔습니다. 라임 너무 좋아요. 오늘도 해피바이러스 얻고 갈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댓글도 중요하지만 참여도 좋은데 퀴즈까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좋아질 수 있는 증상은 1번 고혈당, 2번 피부질환, 3번 충치. 잘 골라주시고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하루 중 내 몸이 물을 가장 원할 때는 1번 기상 직후, 2번 용변 직후, 3번 샤워 직후입니다.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우리 몸에 부담이 덜 되는 물은 1번 찬물, 2번 미지근한 물, 3번 뜨거운 물입니다. 여러분 만점에 도전하세요.